자, 점심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어서 실무수행 2번 우리 TAT2급 67회죠. 실무수행 두 번째 부가가치세 관리건전 같이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항상 문제 반복돼서 나오듯이 TAT 2급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도 작성하는 거래들 입력하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로 진행이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는 FAT 1급에서도 연습을 하셨던 것처럼 꼭 시험 문제 포커스가 아니라 얘네들은 실무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발행하는 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난이도를 불문하고 여러분들한테 꼭 기본 문제들을 내고 있더란 말이죠. 거래일자를 보니까 4월 28일 거래고요. 미니카 장난감을 갖다가 매출한 거래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토이의 제품을 공급하고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그러지 상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FAT 1급까지는 상품,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TAT 2급서부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 제품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종송했대요. 대금은 다음 달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보통예금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때 주기로 한 거지 이쪽으로 올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거 틀리신 분이 있어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저기 대변에 이 상품 매출하고 이거 보통예금이라고 쓰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지금 4월 28일 거래고요. 다음 달 10일게 아니라 이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해야지 제품을 판매하고 여기 우리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언제 4월 28일 시점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기록해야지 보통 예금이라고 쓰시면 이 문제는 애시당초 다른 걸 다 맞추셨어도 무조건 틀리는 문제가 될 겁니다. 왜? 회계 담당자가 계정을 엉, 엉, 저기 엉뚱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아이토이에다가 매출한 거 우선 메인 매출 잔표 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을 때 여기 메인 매출 잔표에다가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보고 부가세 유형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매출인 건 알겠죠. 그럼 매출에서 증빙 서류가 뭐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몇 번이 돼요? 11번. 과세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구분해서 연습하라고 말씀해 드렸었어요. 자, 4월 28일 거래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28일 거래고요. 자, 유형. 여기 매출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 11번 쓰라 그랬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일 때는 12번, 계산서일 때는 13번, 증빙서류 없을 때는 14번 이렇게요. 11번 써주시고요. 품목은 미니카 장난감 써주시고요. 수량은 400개. 단가는 3만원씩이랍니다. 자, 거래처는 아이토이.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해야 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1번에서 전자입력이 표시가 되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지를 않아요. 돈 못 받았으니까 분기 유형은 2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외상매출금으로 나와 있어야지 여기다가 보통예금으로 쓰시면 틀린다는 얘기 해드린 거예요.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기 때문에
공란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해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4월 28일 것만 주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거래 내역을 입력했으니 이 내역에 대한 우리가 전송하려고 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방법, 전자발행, 요게 세금계산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눌러서 발행 누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거래처에다가 그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전송해야 되죠. 클릭하고 여기를 누르면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눌러서 나오면 얘도 매출조회 누르고 그냥 발행 누르시면 돼요. 발행됐을 때는 누를 때는 여기 눌러도 되고요. 발행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눌러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기 승인번호와 관리번호가 다 뜨죠. 그럼 발행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클릭해서 없애버리고 매매추전표 다시 4월 28일로 이제 조회해 보시면 전자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마무리된 거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달래요. 앞에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는 5월 23일이래요. 5월 23일인데 5월 13일 가가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이날이죠. 5월 23일 날 발급 전송했대요. 5월 31일 대급 지급 기한에 협의에 따라서 미리 납품한 품목의 공급 가액을 2% 할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갖다 계약서에서 더 일찍 결제해주면 2% 할인해주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수행과제에서 보시게 되면 수정사유 선택하시고요.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급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거는 무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날짜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처음 이날 발급했던 금액은 공급가액 2천만원, 세액 200만원 이렇게 발급을 했는데 2%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2% 적용을 하셔가지고서 2%에 해당되는 40만원 되겠죠. 40만원을 갖다가 또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날짜는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5월 23일로 해야겠습니까? 5월 31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할인의 요건이 발생한 날짜가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그 발생한 날짜인 5월 31일 날짜로 마이너스 40만원 2% 할인된 그 내용을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 이것도 말로 돼 있는 걸 하나씩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일단 원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불러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발급된 거 보이시죠? 자, 이 발행건에 대해서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수정사유가 뭐예요? 기재사항 차고 정정 아니죠? 지금 공급가액이 변동됐죠? 공급가액이 2천만 원에서 할인 금액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급가액 변동이라고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사유는 2번이죠. 이따가 여러분들 저기 수행평가 문제에서 대부분 꼭 물어보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 수정사유 코드번호 몇 번입니까? 이거 물어볼 때 2번 이거 답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날짜 수정분 어떻게 발행하라고요?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31일 날짜로 장난감 인형에 대해서 수령 이건 필요 없고요.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2%, 2천만 원의 2%는 40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발급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위해서 31일자 거 한번 조회를 미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로 했고 다 처리 제대로 되어 있죠. 수정세금계산서는 아직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날짜가 5월 31일 날짜일 거니까요. 5월 31일 거 불러오셔가지고 똑같아요. 자, 수정세금계산서 먼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발행. 두 번째, 만든 세금계산서 전송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송. 그럼 다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40만원 해갖고서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5월 31일 날짜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전자발행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 세 번째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첨부서류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어진 자료를 순서대로만 잘 입력하시면 첨부서류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금방 잘 작성이 되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첫 번째 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대한 것이래요. 자료 1번 나와 있죠. 날짜는 7월 5일 전자세금에서 매입거래네요. 분명히 이 매입거래에 대해서 우리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있다가 수행 문제에서 나오겠죠.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뭔가 봤더니 건물 신축공사 계약금 자료래요. 건물 신축검사 계약금 이것도 세금계산서 받은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지? 이것도 같이 한번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태블릿 PC 구입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태블릿 PC 구입한 거래요. 이것도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겠죠. 자, 자료 설명 보면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생산부에서 사용 중인 기계장치 수선비에 대해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래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란 말은 수선비라는 계정 사용하지 말고 여기 사용된 금액을 기계장치라고 회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하나만 메인 매출전서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행과제에 보시면 어차피 자료 1번, 2번, 3번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나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전 자료 하나 설명 여기 읽어보고 여기 하나하나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서 첫 번째 거요. 7월 5일 거래라고 얘기했고요. 자, 유형은 지금 매입이죠. 매입이고 증빙서류가 매입 세금계산서예요. 증빙서류가 매입일 때 매입 세금계산서일 때 우리는 그 매입 세금계산서가 51번 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54번 불공에 해당되는 것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헷갈려해서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다 메모해 드릴게요. 자,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이에요. 매입 세금 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얘가 51번에 과세로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불공사항에 해당된다면 54번 여기 불공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반드시 판별하셔야지 돼요. 여기서부터 틀려지게 되면 이 문제는 아예 틀려버리는 게 되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1번에 매입의 전자 세금계산서죠. 근데 여기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수리비가 불공사항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51번 과세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과세 눌러주시고요. 품목은 여기 프레스 기계 수리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800만원 부가세 해주시고 거래처는 코스모 산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전자입력해 주시고요. 분계는 3번 혼합분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본적 지출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계장치로 처리해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돈은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4번에다가 미지급금에서 8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되셨죠? 그게 바로 자료 1번의 기기장치 수선비에 대한 회계 처리였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읽어보고 두 번째 자료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2는 제2공장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신축공사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차하여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건물을 지금 우리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계약금을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면서 이렇게 계약금을 갖다가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정을 선급금이라고 쓰는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계약금 그러면 선급금. 그거는 여러분 FAT 1급까지 그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쓰는 경우는 재고자산일 때예요. 재고자산일 때는 이렇게 선급금,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내면 선급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계약금이라 할지라도 용어상으로 이렇게 유형자산에 대해서 계약금을 보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이계정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바로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특히나 건물 같은 경우 계약금을 보내게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계정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에서 건물뿐이 아니라 우리 기계장치 있죠. 공장에다가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제품 또는 원재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계약금은 선급금이라고 쓰시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해놓고 금액 아까 얼마였었죠? 계약금 1억 5천 이렇게 쓰셔야지 되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보통 예금 계좌에서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서 부가세까지 1억 6천5백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1,50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물론 보통예금에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하셔야 할 거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입력을 해봐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날짜는 자, 여기 이렇게 볼게요. 건물 신축 공사 계약금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8월 20일. 금액은 1억 5천. 그다음에 1,500 이렇게 되어 있죠. 공장 신축 공사 대금.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번에서 증빙서류가 매입 세금 계산서예요. 그럼 얘는 51번 써야 돼요. 54번 써야 돼요. 얘 불공사항 아니죠. 토지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부가세용 51번으로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불공사항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암기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불공사항 제가 6가지 정리해 드린 거 꼭 암기하세요. 부가세에서는 실기가 됐던 이론이 됐던 엄청나게 중요한 항목이랍니다. 자, 날짜를 8월 20일 날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8월 20일로 해주시고요. 유형 여기는 매입에서 과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장 신축 공사 계약금이라고 얘기했죠. 금액은 1억 5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리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 혼합분기로 해주세요.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쓰라 그랬죠? 건설 중인 자산 요거 쓰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1억 5천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어요. 1억 6,500. 자, 여기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통예금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이 엔터를 띵 치게 되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입력 다 잘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뭐가 빠졌어요? 보통예금의 거래처 얘가 바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를 어디로?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안 해서 감점등에서 69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많이 억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점을 당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셨으면은 두 번째 것까지 내용이 끝난 거예요. 세 번째는 태블릿 PC를 갖다가 구입했는데 태블릿 PC를 구입했는데 거래가 발생한 날짜는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금액은 99만 원짜리네요. 공급가액 세액 나눠져 있고요. 자, 뭐 내용 그렇다고 그러고 세 번째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쿠팡으로부터 대표이사 박세리의 자녀가 사용할 개인적으로 사용할 태블릿 PC, 아이패드에서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래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 요거 사용하라고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아직 TAT 2급을 공부하시면서 이 파트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불공사항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보다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예요. 불공사항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매입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매입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이 되게 되면 그 매입세에 공제 안 해준대요. 자, 두 번째로는요.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대표이사 자녀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얘가 지금 여기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사업과 무관한 거라서 불공 처리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소형 승용차라고 얘기하면
우리 흔히 제가 얘기해 드리는 1000cc예요. 1000cc 이상 되는 것. 1000cc는 기준이 경차거든요. 경차 이상 되는 차량을 샀거나 이 취득한 후에 또 사용하면서 2차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모조리 다 불공사항이에요. 세금계산서 이 소형수용차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부가 부가세 대급금이 있는 거 있죠. 매입세 다 불공사항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접대비 관련해서 매입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항 처리하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 다 불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토지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사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해드리면 말이죠.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이 불공사항들은 지금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이 세금 계산서의 거래 내용이 이 6가지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면 6가지 중에서 하나와 관련된 것이라면 부가세 유형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서 코드 번호를 몇 번으로 사용해라? 54번 불공으로 사용하고 입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매입세금 계산서는 여기 6가지와 관련된 불공사항 요거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할 때 그 매입세액을 불공 처리하라고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54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불공 처리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으면 여기 또 매입세 공제해 주나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걔를 갖다가 그 내용이 불공사항이라고 해서 코드번호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코드번호를 불공하면 얘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왜? 이 불공이라는 거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만 불공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매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얘나 그다음에 여기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바로 이 불공사항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디에다가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금액 여기서 얘를 여기 이거 있다가 이렇게 입력해 드릴 건데 이 합계 금액 전체를 갖다가 매입 부가세 나타나면 안 돼요. 매입세 그냥 합계 금액 이 공급 대가가 다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표시하지 않고 어디서 입력하라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목적으로 지금 여기 3번 자료는 개인 목적으로 여기 불공사항에 사업 무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얘를 불공 처리해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럼 얘는 불공사항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기 때문에 날짜는 9월 30일 날짜로 해서 차변에 가지급금 그 다음에 여기 박세리 대표자 써주고요. 가지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누군지 써주셔야지 돼요. 99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회사에서 돈을 갖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하고 거래처는 신용카드 회사 써주시고 금액 99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이 불공사항과 관련이 돼 있다면 얘는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 주셔야 된다. 매입세액 나타나면 안 된다. 포함시켜서 기록하는 거다. 얘가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셔서 실무에 가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이 불공사항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게 어디에 관련돼 있냐면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게 꽤 많아요. 물론 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윗사람한테 선배들한테 꾸사리 먹기 아주 십상이겠죠.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무에서도 엄청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공처리 하는 방법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도 여기에 나온 것대로 요 세 번째 자료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9월 30일자로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9월 30일. 차변에다가는 가지급금. 문제에서 가지급금 처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표자 박세리 해주시고요. 금액은 99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자, 거래처는 삼성카드였었죠. 삼성카드 선택해 주시고 99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FAT 1급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대로 여기 1번과 3번에 대한 자료들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에 해당되는 거 구분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2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2기 예정신고 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 작성해 달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전체 화면에서요. 첨부 서류들 여기 쭉 나와 있죠. 여기 보시기 맨 밑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별도로 뭐 입력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기계장치라고 하는 기계장치 수선한 것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로 증가한 거 그 내역 여기 있다고 보여주란 얘기예요.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7월부터 9월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블록이 있으면 블록이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예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입력했던 기계장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거 두 개 다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불러와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그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거 2번이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래요? 지금 이 내용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반영하라고 하지만 우린 벌써 입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자, 2기 예정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불러오기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매입 자료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요. 매입 세금계산서 입력했죠.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나와 있어 매입에서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있는 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회계 전표를 신거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여기서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그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하고 여기는 전표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첨부서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둘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거 할 것 없이 그냥 저장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1번, 2번, 3번 전표 자료면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여기 수행과제도 순서대로 조회만 하시면 이 문제를 다 마무리 하신 거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T2급에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거 그대로 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거래가 발생한 거는 2021년에 10월 10일 날 이 거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2023년도 지금 시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2022, 2022년 넘었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카오물산이네요. 자, 자료는 카오물산과 매출 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근데 카오물산의 외상 매출금 220만 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수 불능 파산 채권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은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당 인정 요건이 충족됐다면 이 파산 확정된 게 12월 20일 날짜, 2023년 12월 20일 날짜로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대손 사유는 파산으로 입력해 달래요. 어차피 못 받게 됐는데 사유도 이따가 입력해야 되니까. 아까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얘기했었죠.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은 알았어요. 자, 우리 수행과제 하나씩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대손세 공제신고서, 여기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게 지금 이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수 불능 파산 채권이라고 확정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칸으로 가셔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맨 밑에 두 번째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작성하는 날짜는 10월 달부터, 우리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자, 당초 처음에 공급했던 날짜는 2021년 10월 10일이었죠. 그럼 대손 사유 아까 문제에서 파산으로 해달라면서요. 그 다음에 대손 기준일은 언제예요? 자, 기준이 처음 발생했던 게 2021년부터 10월 10일부터 언제 확정됐다고 조금 전에 문제에서 가르쳐줬어요. 2023년 10월 20일 날 확정됐다고 알려줬죠. 그리고 대손 금액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여기서 이거 금액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여기서 얘기는 이 대손 금액 있잖아요. 이 대손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이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부가세에서 공급대가하고 부가세가 있는 경우 공급대가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공급가액 200만 원, 그다음에 매출세액 20만 원.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이 아까 2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 우리가 흔히 공급가액하고 세액하고 합쳐서 공급대가라고 부르는 명칭도 220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대손금액도 얘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금액을 얼마라고 쓰셔야 되냐면, 대손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친 금액 2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대손세액 20만 원만 딱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이렇게 됐나요? 자, 거래처 코드 어디라고 해? 아까 카오물산이라고 그랬었죠. 그래, 카오라고 쓰시고요. 카오물산. 거래 상대방 상호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왜 안 나왔지? 카오물산 안 나오네. 써주면 되죠 뭐. 주 카오물산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력해 주셨고요. 성명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여기 그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이 마무리가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대손금액은 어떤 걸 넣는 것인지, 그죠? 나머지 건 그대로 대손 기준이 뭔지 이런 거 구분해서만 입력하실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대손세액 및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공제받기로 한다는데, 보편적으로 법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법인뿐만이 아니라 전자신고를 하는 개인도 확정신고 때만이에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것, 이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년에 1기, 2기 두 번 있죠. 요때만 만원씩 공제를 해줘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신고를 하는데 세액에서 빼준, 납부한 세액에서 빼준다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작성을 해보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블록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손세 합계 가감 이래서 여기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매출세액 우리가 납부할 것에서 이만큼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영된 거 여기 한번 또 눌러볼까요? 눌러보게 되면 얘는 아직 전표 처리를 안 했고 대손세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작성해놨죠. 여기 첨부서류가 작성됐습니다 라는 걸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반영해달라 그랬어요?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전자신고 회사에서도 실무로 많이 하는 거니까요. 여기 경감공제세액에 보시게 되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나와 있죠. 공제세. 그래서 여기 칸 18번을 누르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여기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 넣는 칸 있죠. 여기다가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액공제로 만원 반영된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서 저장 또 띵 눌러주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다 반영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좀 마지막 거죠. 대손 확정일인 12월 20일 대손 세액공제 및 대손 채권 외상매출금이죠. 대한 회계처리 입력해 주세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회계처리해야 될 때 저희 12월 20일 날짜로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아까 카우 거였었죠. 이거 이렇게 해놓고 220만원 이렇게 없애주겠죠. 그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차변에다가는 우선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즉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대산 충당금 얼마 있는지 걔부터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손상각비 처리해야 된다는 거 배우셨죠?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부가세 예수금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건데 그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게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손세액 그 공제 신청서에 의해서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다 자동으로 없애주게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아니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대손 처리하는 금액은 220만 원 다 처리하는 건 맞는데 이 220만 원 매출 외상 매출금 중에서 부가세 20만 원은 별도예요. 어차피 우리 거 아니니까. 그래서 대손 처리하는 금액은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다, 대손 상각비다. 대상이 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 대상이지 220만 원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 놓으세요. 부가세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돈 아니잖아요. 받았어도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대손 처리 대상은 200만 원이다. 좀 이따가 요거 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대손 충당금 조회해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매출 채권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9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200만 원 중에서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해야 될 거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110만 원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기 회계 처리 벌써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그닥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여기 재무상태표 조회에서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 얼마 있는지 한번 봐야지 돼요. 그래서 대손 처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 제가 말씀해 드렸죠. 9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요걸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대손 처리 대손 발생한 거 200만 원 중에서요.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요. 날짜는 우리 확정된 날 12월 20일 날짜로 차변에다가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외상매출금 빼줘야 되니까 외상매출금 카우 거죠. 카우 물산 거 총 금액 220만 원을 빼주고요.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109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90만 원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비용 처리로 11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부가세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우리가 지금 공제해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만 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12월 20일 날짜로 분계가 다 마무리가 된 거랍니다. 이렇게까지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수행과제에서 질문했던 거 다 끝내게 됐어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 이제 평가 문제, 수행평가 문제죠.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씩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크기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크기를 많이 줄여놔야지 여러분이 보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자, 11번 문제예요.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달라고 하네요. 1기 예정신고기간 여기 계산서 합계표 있죠? 클릭해 보시고요.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면 2월부터 3월까지 조회하셔서요. 계산서 면세 계산서의 수취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신고의 면세 계산서 수취문 매입이죠. 매입인데 거기서 수취 금액은 얼마죠? 라고 물어봤으니까 합계 금액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 계산서의 합계 금액은 188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달래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일기 확정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요거 월 구분, 기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알다가도 이거 틀릴 수 있으니까. 여기 가가랜드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네요. 가가랜드 여기 있죠. 가가랜드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960만 원이네요. 그죠? 가가랜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여기 있죠? 1960만 원 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는데 이번에도 일기 확정은 똑같네요.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여기 매출 세금계산서에서 여기 발급 매수를 물어보고 있죠. 총 몇 매를 발급했나요? 여기 등등 다 합쳐서 29매죠. 여기도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문제에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잖아요. 가끔 가다가 여기 전자가 아니라 수기로 발행한 것도 있는 거 여기다 하나 끼워놓고 이거 답하면 안 돼요. 전자라고 쓴 거 요거 합계만 딱 답해야지 됩니다. 왜냐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는 14번 문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조회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월 23일자라고 물어보고 있죠. 5월 23일자 아까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물어보고 있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수정 코드 번호가 뭐였어요? 세금계산서 눌러보면 수정 입력 사유 공급가액 변동 코드 번호 입력해 달래요. 코드 번호는 2번이에요. 여기다가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조회해 달래요. 그럼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했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우리 아까 여기다 해놨었죠. 저장했으니까 사용하고요. 주의되는 기계장치 자산 구분 코드 2번이라 그랬죠. 자산 코드 구분 기계장치 요거예요. 코드 번호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는 거 코드 번호.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뭐 800만 원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자산 구분 코드 요걸로 대답하셔도 돼요. 여기 2번. 그래서 800만 원 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달라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2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자 불러왔고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세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 세금 매입세이죠. 세금계산서 수치 부분 여기 있어요. 거기서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11번 그죠? 코드 번호로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서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겠어요. 공급가액 금액 1억 5,800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 고정자산 매입 11단이라고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데 여기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되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매입출이나 매입 다 있죠. 여기 매출세금계산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 다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반드시 제출해 줘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이죠. 이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여기 그 밖에 공제의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출하고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이 금액이 어떤 걸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거는 감가상각자산 명세서 아까 작성해봤지만 얘가 바로 매입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거란 말이죠. 여기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얘도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지 돼요.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물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그 첨부서류 목록 하나하나 요거 다 찾아보셔도 돼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편하잖아요. 요거 다 기간 다 입력해서 다 일일이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찾는 방법 여기서 직접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여기 16번 안에 금액이 있으면 제출해야 되지만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금액이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은 다 그 명세서들 첨부서류로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18번 문제를 보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조회해달래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아까 작성했던 대손세 공제신고서 2기 확정신고기간 아까 했었죠. 저장 작성했으니까 하고서 물어보도록 하죠. 1번은 당초 공급일은 2021년 10월 10일이다. 여기 맞죠? 당초 공급일. 대손 확정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다. 대손 확정일은 아까 우리 20일로 여기 썼었죠? 대손 확정일 했던 거. 요게 틀렸네요. 2번이 답이에요. 대손 금액으로 입력할 금액 220만 원이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는 이것도 나왔네요. 대손세 공제 있잖아요. 얘는 확정 신고 때만 얘도 신고를 해야지 돼요. 예정 신고 때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세 2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오고요. 여기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저장된 내용 불러도 되죠. 보시게 되면 2기 확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손세 가감난 8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요거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0만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차가감 납발세액 27란 차가감 납발세 여기 27이라고 써져 있죠. 75만 9,200원 요거 답해 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의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 2번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것도 저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이 녹화는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실무수행 3번 녹화 다시 요거 하나만 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